안녕하세요. 마음라디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 떠올려 봤을 이야기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 그 두 글자 안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숨어 있어요. 누군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누군가는 매일 밤 그 갈림길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는 말도 못 꺼낸 채 가슴 한쪽에 눌러놓고만 있을 거예요. 오늘 라디오는 이혼을 권하거나 말리려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저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마음의 진짜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마주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는 뭐가 있을까?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아주 오랜 친구처럼 당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열어볼게요. 이혼이라는 생각은 보통 아주 사소한 불만에서 시작되진 않아요. 물론 반복되는 갈등과 말다툼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게 맞는 삶일까라는 질문이 고개를 들기도 하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외롭다는 감정일 때가 많아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데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무심한 반응. 기대도, 설렘도, 따뜻함도 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어느새 함께라는 말이 의미 없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지금 누구와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부터 그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싸워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더 외로운 걸지도 몰라요. 그 고요한 무관심 속에서 사랑도, 기대도, 희망도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는 거죠. 이혼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두려움이에요. 정말 내가 이 결정을 해도 되는 걸까?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오고 결국엔 그 무게에 눌려 그냥 다시 오늘도 참아보기로 마음을 돌리게 되죠. 그런 날이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흘러가면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대신 버티는 법만 익히게 돼요. 버티는 삶은 조용하지만 아프고 지쳐요. 더는 사랑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함께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자신을 보며 죄책감과 체념 사이를 오가죠. 그렇다고 이혼이라는 선택이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시작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고통을 동반하거든요. 특히 40대, 50대 이후에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더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자녀가 다 크고 난 후 찾아오는 정적, 은퇴나 중년 이후의 불안정한 경제적 기반,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시선. 이 나이에 이혼한다고? 그 나이 먹도록 눈치도 못 챘나? 그냥 참고 살아. 다 그렇게 살아. 이런 말들 속에서 자신의 고통은 사치처럼 보이기도 하죠. 50대 초반의 정희 씨는 결혼 27년 차에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꺼냈어요. 남편과는 오랫동안 말도 섞지 않고 살았고 대화는 대부분
아이와 집안일 중심이었죠. 둘 사이엔 감정이 아닌 역할만 남아 있었어요. 처음엔 자신이 이상한 줄 알았대요.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하지만 상담을 받으며 깨달았다고 해요. 그녀가 바랐던 건 당신도 힘들지? 라고 묻는 말 한마디였다는 걸. 정희 씨는 결국 남편과 따로 살기로 했어요. 법적인 이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거리 두기를 선택한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이 무섭지는 않았어요. 무서웠던 건 내 감정이 죽는 거였어요. 또 다른 사례. 47세 수진 씨는 남편의 무관심과 반복되는 경제적 책임 전가에 지쳐 있었어요. 남편은 늘 말했죠. 내가 벌어야지. 내가 어떻게 다 하냐. 수진 씨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고 아이들 앞에서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심장 두근거림, 불면, 우울감.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스트레스성, 공황 증상.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자신도, 가족도 망가진다는 걸. 그녀는 상담을 받고 부모님과도 솔직히 이야기했고 몇 달간의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어요. 이혼 후 그는 말했어요. 처음엔 내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다시 만났어요. 이혼을 결심한다고 해서 바로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게 현실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특히 여성의 경우 오랜 시간 가정에 헌신해 왔다면 이혼 후 혼자 살아간다는 거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생존으로 연결되죠. 월세는 어떻게 내지? 내가 지금 다시 취업이 가능할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생각은 이혼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자녀 문제예요.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있어도 부모의 이혼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자녀들은 혼란 속에서 자신의 탓이라 느끼거나 한쪽 부모에 대해 실망하게 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엔 엄마는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거야? 그냥 아빠랑 참고 살지. 이런 말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고 부모 역시 자녀를 위해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되 자신을 완전히 지워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사회적 시선이에요. 아직까지도 4050대 여성이 이혼을 선택하면 무슨 큰일이 있었나? 그 나이에 다시 어떻게 사냐? 남편 없으면 뭘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들이 따라붙어요. 그 말들은 때로 사람을 위축시키고 결정을 미루게 만들죠. 하지만 묻고 싶어요. 결혼은 선택인데 왜 이혼은 죄처럼 여겨질까요? 어떤 관계든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없다면 그건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혼은 도망이 아니고 누군가에 대한 복수도 아니며 무엇보다 내가 나를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나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느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걸까?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런 질문 앞에서 자꾸만 나를 눌러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감정은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억울함, 공허함, 그리고 벗어나고 싶은 갈망까지. 그건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증거예요. 이혼을 결심하든, 지금 관계 안에서 다시 살아보려고 하든,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10분.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가장 자주 느끼고 있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은 단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 마음의 정기검진 같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되고 내 선택에 더 깊은 근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 거주지는?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까?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떨까? 막연한 불안은 사람을 망설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는 그 불안을 줄이고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사랑에서 시작한 관계였죠. 함께 미래를 꿈꾸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그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더 이상 나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그 어떤 외로움보다 깊은 절망일 수 있어요. 이혼을 생각하는 건 관계를 끝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용기일지도 몰라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선택 앞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선택도, 이혼을 하기로 한 선택도 둘 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진심이 담긴 결과라는 걸.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그 안에서 반드시 조금씩 회복되고 성장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 그냥 참고 살아.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나이에도, 그 어떤 시기에도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 그릴 수 있다고 믿어요. 당신은 다시 웃을 수 있어요. 다시 설렘을 느낄 수 있어요. 다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그 시작점에 있는 당신. 그 자체로 충분히 멋지고 존중받아야 해요. 오늘도 마음을 다해 살아낸 당신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마음 라디오는 언제나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곳으로 와주세요. 조용히 라디오를 틀고 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살아내고 있어요. 당신은 괜찮아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우리 곧 또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